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8월 30일 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좀 제 생각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378명에 대해서 단기 체류와 취업 비자를 국민의 67.8%가 찬성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70%가 이걸 찬성한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거든요. 저는 여기에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파병한 군대와 정부 기관이 잘 정착을 한 것이고, 한국 정부 안에서 물론 그분들은 뭐 돈을 받고 일을 했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이 협력자라고 색출하여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인도적으로는 구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미국과 영국도 자국민과 함께 현지 조력자까지 구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는 모른 척 해버린다면 과연 나중에 어느 나라의 현지인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한국에 협력을 할까요? 제가 현지인이라면 만약에 한국과 협력한 채로 제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걸 한국은 모른 척한 전력이 있는데 협력을 할까요? 그럼 향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국이 어느 나라이든 현지인 협력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국가 이미지나 국가 신용 같은 건 사실 돈을 주고 사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인도적인 목적으로 정부도 신중히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국민분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분들이 보복을 피해서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의 임시 체류 또는 단기 체류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기 체류가 아니고 장기 체류죠. 이번에 군수송기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에 대해서 특별 기여자라고 취업 활동이 가능한, 그리고 거주 자격이 있는 비자인 F2 비자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여행사에 계시거나 또는 현지 여행사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조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실 텐데, F2 비자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단기 체류 자격의 어떤 한 종류이며, 외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자녀나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분들은 최장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최장 5년이니까 5년 뒤를 보는 거죠. 5년 뒤 분명히 더 요구할 것이고 분명히 영주권도 이야기를 할 거죠. 그리고 일단 400명 정도 오신 분들이 과연 뿔뿔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고 분명히 어느 한 지역의 마을의 형태로 분명히 무리지어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처음엔 소수라서 각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 같은 것을 하겠지만, 점점 더 모여서 사원을 짓는다고 할 거고, 점점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 점점 자기들이 점점 더 모여서 목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그런 이슬람에게 한국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 이슬람 탄압하냐고 할 게 눈앞에 보이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고 유럽도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약간 극단적인 레바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바논은 중동의 기독교 국가로 한때 경제적으로 지금과는 좀 달랐고 중동 금융업의 중심이었죠. 이들은 처음에 약간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했고, 그 다음에 문화를 나누고 싶어서 국경을 개방을 했는데, 70년대 요르단에서 무슬림이 들어왔고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한 유일한 국가였는데,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유일하게 레바논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여줬죠. 그리고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자녀들이 레바논으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레바논 내에 무슬림이 다수가 되게 되었는데요. 레바논은 67%가 원래는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지만 기독교인은 바로 소수가 되었는데, 이유는 무슬림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인데, 기독교 여성은 결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아야 1명에서 3명의 자녀를 갖지만, 무슬림은 중혼을 하고 다자녀를 갖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으면 10명씩 자녀를 낳는데, 이러한 문화와 구조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인구가 비례가 달라지죠. 지금 저희는 출산율이 0%라서 그 가속도가 더 빠르겠죠. 사실 이때 레바논뿐만 아니라 현 시점인 유럽도 지금 무슬림 이주의 가속화로 이주 무슬림의 어떤 출산율이 유럽인들의 출산율을 뛰어넘은 지 오래죠. 이어서 팔레스타인 무슬림은 레바논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들이 다수가 된 후에는 갈등 끝에 결국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내용이 더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간략히만 말을 한 거지만, 이슬람이 이런 류의 사례가 많죠. 비슷한 사례도 한국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골만 봐도 대부분 시골에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 부모님이 순수 한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데, 축소판인 거죠. 레바논의 소수가 되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본 것도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많이 봤는데, 문화가 다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추행, 도둑, 강도의 비율이 높았고, 자기들은 약간 알라의 보호를 받고 자기 종교는 최고고, 무슬림을 약간 믿지 않는 사람을 약간 낮게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약간 법보다는 어떤 종교가 먼저였는데, 항상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실 배려조차도 하려고 하지도 않죠. 다른 종교들은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어떤 자국민과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만 봐도 느끼는 게 독일도 많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무슬림을 위해서 공유를 만들고 아는 사원을 지었지만 결과는 펠룬에서 어떤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뭐 무수히 많은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될 때 약간 샤리아의 어떤 법제화와 이슬람 국가들 같은 종교재판소 설립, 그다음에 종교경찰을 도입을 바랬죠. BBC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은 독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경찰인 샤리아 경찰이라고 써붙인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길거리 시민들에게 나이트클럽, 카지노, 술집 등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는데 난민을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종교가 약간 법보다 위에 있고 그걸 바꿀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미얀마 사태랑 봐도 확연히 다른 게 미얀마 경우에는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본인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 어떤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약간 잔혹한 군부의 총칼에 맞서가지고 맨손과 돌멩이로 막 7개월째 자유를 위해 싸우는 반면에 아프간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 일을 도운 특별 기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한 아프간인들도 한국에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여기에 체류한 아프간인들에게 난민 인증과 영주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현지 가족들도 한국에 데려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 체류 미얀마인이 아프간인들처럼 단체로 성명을 내면서 난민 인정과 영주권 부여 자체를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 나라 지킬 생각 자체가 없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바쁜 모습이라서 썩 달갑지는 않죠.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약 12억 정도로 하는데 당연히 세상 이치가 뭐 그렇듯 그들 전부가 뭐 다 과격하지는 않겠죠. 대다수는 정말 뭐 평화로운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과격한 사람들은 한 15에서 25% 정도고 75%는 평화로운 사람인데 무리를 일으키는 비율이 15%에서 25%라고 하면 진짜 높은 편인데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 1억 8천에서 3억 명 정도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15%에서 25%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감안하고 앉는 셈인데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지만 반대로 무조건 이분들이 5년 체류하는 동안 잘 적응을 해서 범죄가 100% 있을 수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봐온 게 있으니까 실제로 뭐 프랑스에서 중학교 교사가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보여줬다고 이슬람교 신자에 의해서 참수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막 대통령도 닭이나 소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도 뭐 유럽 국가 중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가장 많아서 그에 따른 테러도 정말 끊이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 내부에는 그 내부의 적들로 규정을 하고 사회적 규제 및 이슬람 사원 폐쇄, 그다음에 할랄 음식 판매 금지 조치도 하기도 했죠.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온 분들도 샤리아법을 우선시할 텐데 과연 동화가 될까요? 종교와 사상 차이,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들이 한국 법에 맞춰서 살까요? 만에 하나라도 이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공권력이 강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조차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물렁한 법은 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모스크가 주택 곳곳에 생기고 슬라머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규부터 다시 손보고 이거를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사회 여러모로 좀 되돌아보고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체류든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그중 이슬람을 막 받는 건 나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